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윤석열은 기본이 안 된 대통령이라는 기사를 게재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 독일과 스위스 언론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영국과 독일, 스위스 언론들이 취임 3개월이 된 한국의 대통령을 구체적으로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이런 현상은 지난 몇 년간 급속도로 올라간 한국의 호감도와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외신의 비판 기사가 두드러지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대통령으로서 능력의 한계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기본부터 배워야 한다고 호평한 데 이어 양손에 구두를 잘못 신은 우스꽝스러운 사파를 올린 것에 이어 독일의 쥐르토이체 타이툰과 스위스의 데어분트 등 유력 일간지도 윤 대통령의 지도력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죠. 쥐트도이체 차이퉁은 깊은 수렁에 빠진 새 대통령으로, 데어분트는 자신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대통령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타전했습니다. 제목뿐만 아니라 내용도 뼈를 때립니다. 그의 대북 정책은 서방의 안보 이익과 연계한 실패한 보수 모델을 따르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한국과 세계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기록적인 폭으로 3인 가족이 익사한 관악구 반지하 주택을 방문, 마치 호기심 많은 구경꾼처럼 쳐다봤다며 윤 대통령은 사회 문제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것 같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영국과 독일, 스위스 언론까지 나서서 한국의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내용 또한 한국의 사정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해외 언론에서 한국의 정치 현안을 이토록 구체적으로 비판하는 것일까?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하고 BTS,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 소프트 파워가 비약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또 이로 인해 지난 몇 년간 아시아 취재 여부를 서울로 옮긴 글로벌 언론사가 비약적으로 늘어났기 때문, 그만큼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신 기자들이 늘어나 한국의 문화뿐 아니라 정치 상황까지 정확히 전달하고 있는 것. 한국의 허브를 가장 먼저 설치한 건 영국의 BBC입니다. 광고를 받지 않기로 유명한 이 회사는 2017년 9월부터 한국에 지사를 내고 기사를 송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는 한국의 방역 체계를 전 세계에 다전해 엄청난 주목을 받기도 했죠. BBC의 활약에 자극을 받았던 걸까요? 21년에는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즈가 한국의 뉴스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뉴욕타임즈는 홍콩이 보안법 통과로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쿄, 방콕, 싱가포르를 검토했다 서울을 아시아 뉴스허브로 낙점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아시아 거점이 보통 싱가포르나 도쿄임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뉴욕타임즈가 한국을 선택하자 가장 큰 경쟁사인 워싱턴 포스트도 곧이어 서울 거점 설립 계획을 밝혔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의 다양한 뉴스에 대해 독자들의 요구가 커져 한국의 뉴스허브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시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간대에 접속해 뉴스를 클릭하는 유료 구독자들에게 한국 시간에 공급되는 정치, K-팝, 한류 등의 뉴스가 제공돼 24시간 뉴스룸을 구축하겠다는 뜻. 무엇보다 한국에서 취재하는 뉴스들이 그만큼 구독자들의 흥미를 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서울이 이처럼 아시아 뉴스허브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 외신 기자들의 기대도 꽤 높았습니다. 기자 출신 미국 작가는 한국의 독재 정권하에서 외신 클럽이 숨어서 기사를 쓰던 때를 기억한다. 워싱턴 포스트 허브는 아시아 미디어 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논평했고, VOA 서울 특파원은 확실한 변화다. 서울로 이전하는 기자들과 허브를 모두 파악할 수 없을 정도라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BBC 로라 비커 기자는 서울은 아시아 저널리즘의 허브가 되고 있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글로벌 네티즌 역시 마찬가지. 서울이 점점 더 유명해지고 있다는 증거가 많다. 도쿄 표준시가 서울 표준시로 대체되길. 영리한 뉴욕타임즈 기자가 말했듯 21세기의 수도. 맞다. 도쿄는 레거시 브랜드이다. 한 한국인 네티즌은 우리는 K레기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고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외신들이 한국에 몰려든 지 1년. 외신들은 자국에 어떤 보도를 내보내고 있을까요? 물론 한국의 문화, BTS, 북한 뉴스는 늘 글로벌 독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지만 외신들은 한국의 정치 뉴스를 꽤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특히 정권 초기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과감한 비판이 눈에 띕니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윤 대통령이 실패한 공약들과 여러 스캔들로 인해 안티페미니스트들에게조차 버림받았다고 논평했고, 프랑스 르몽드지는 윤 대통령은 콜걸의 신분 세탁 서포터라는 루머가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가디언지는 청와대 이전을 샤머니즘의 저주라고 논평했고, CNN은 윤석열은 바이든에게 골칫덩어리라고 보도했습니다.
외신이 이렇게 날카롭게 날을 세우고 있지만 당사자인 한국 언론은 조용하기만 합니다. 오히려 얼마 전 권성동 의원과 단체 술자리를 가진 여기자들의 사진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죠. 테이블에 즐비한 소주병과 건화한 분위기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외신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인식 또한 걱정스러운 수준입니다. 지난 7월 미국 뉴스주인 블룸버그의 크리스 콘돈 기자는 윤 대통령과 미국 재무부 장관의 취재를 통제당하자 이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미팅 장면을 스케치로 묘사해 본인의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CNN 기자가 한 질문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서울에 외신이 늘어났으니 정부와 더 많은 접촉을 하도록 약속해달라는 질문에 해외 언론을 확대하겠다고 대답한 것. 이 역시 외신 기자들의 트위터를 통해 확산됐습니다. 이처럼 한국에 온 외신들의 날카로운 견지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한국 언론의 보도 논조는 외신과는 정반대. 한국 언론과 외신의 이 극명한 온도 차이는 공정한 보도라는 언론의 기본조차 잊은 한국 언론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과연 부끄러움이 없는 한국 언론들은 생존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 구독자의 흥미를 끄는 한국에 모여들어 너나 할 것 없이 보도 경쟁을 벌이는 외신들. 반면 여당 의원과의 술자리에 너나 없이 모여들어 영상을 찍으며 충성 경쟁을 하는 젊은 여성 기자들의 모습.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에서 우리나라 언론들은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감사합니다.